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AI 투자센터 김근희 전문가입니다. 자, 7월 14일 우리 이제 마감 브리핑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좀 중요한 주제,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강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 저희 한국 AI 투자센터 이렇게 유튜브에 채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여기 구독 버튼 그리고 동영상들 이렇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저희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영상 촬영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장 체크부터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전일 미국에서 좀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그죠? 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윗도는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과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조기에 좀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제 미국 증시의 어떤 하락 요인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도 92.18포인트, 92선 거의 후반까지 올랐었죠. 이게 거의 4월 이후에 거의 지금 최고치를 갱신한 상황인데, 자, 달러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 안전자산으로 굉장히 많이 통용이 되잖아요. 달러, 그 다음에 뭐 금, 채권, 요러한 상품군들은 대부분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달러가 올라갔다라는 건, 그죠? 달러의 어떤 이 인덱스, 달러를 지수화해서 추종하는 이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이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가 좀 줄어들고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가 올라갔다. 그 이유가 뭐냐?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제 있었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역대 최대로 지금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들이 너무나도 지금 앞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지금 이 테이퍼링을 조기에 좀 더 앞당겨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러한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보다는, 그죠, 앞으로 있을 이 안전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또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이제 오늘 그죠, 오늘이랑 내일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이랑 이제 내일 모레죠. 14일, 15일부터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의 의회에 출석을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요. 지금 뭐 앞으로 FOMC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거고, 금리에 대한 방향성은 또 어떻게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현행 지금 금리에 대해서 이 시장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에 출석을 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연설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제롬 파월의 멘트들이 어떤 멘트들이 좀 오가는지에 따라서 좀 앞으로의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좀 달라질 것이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거의 한 3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3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제롬 파월은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이런 인사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인플레이션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가 생각해놓고 있는 이 위험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기에 좀 테이퍼링을 하는, 금리를 좀 인상을 하는 이러한 이슈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이게 지금 이 FOMC에서 얘기하는 거는 2023년, 그죠? 2023년을 좀 바라보고 있잖아요. 뭐 조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나와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 후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러한 전문가들도 있고, 그런 일각의 시각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롬 파월의 이런 생각이나 어떤 방향성은 당장은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를 우리가 크게 걱정할 때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개월 연속 좀 상승을 하고 그렇게 했어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크게 당장 이렇게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실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윗도는 이러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인플레이션 위험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해서 좀 강하게 해왔었던 제롬 파월도 이번 의회에서는 조금 어떤 이 미국의 상원이나 하원들의 압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면 어쨌든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그만큼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는 건 맞지만 이러한 부분이 뭐 이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거품을 좀 꺼내릴 수 있는 이러한 또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발언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을 이 의회에서 이 제롬 파월이 이런 상원과 하원의 압박들을 어떻게 또 대처를 해 나아가면서 어떤 멘트들이 나올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일단 지금 월가에서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거의 한 70% 이상이 이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일시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 사실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려면 사실 정상적인 시장 안에서 그죠?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을 좀 더 올리면서 이러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전반적인 내수 소비재에 대한 어떤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국가의 경쟁력도 더 커지는 이런 정상적인 시장이 좀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팬데믹 사태 때문에 그죠 일시적으로 거의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지금 돈을 푸른 상황이잖아요. 재정 정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임의적으로 막 정부에서 돈을 찍어서 풀어낸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정상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인플레이션의 우려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좀 돈을 많이 풀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기저효과, 단발적인 어떤 이런 인플레이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좀 판단을 하는 이런 경향이 이러한 시각이 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이 상원, 하원, 의회에서 제롬 파월의 어떤 멘트들이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란 게 일단 우리가 학습효과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일전에 한번 경험을 했었던 이러한 이슈들에는 크게 좀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을 좀 말하는데 사실 뭐 1차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뭐 사망자까지 굉장히 급증을 많이 했었던 이러한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이런 추가적인 4차 팬데믹의 어떤 우려 때문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이러한 부분이 좀 시장을 크게 하방으로 좀 끌고 갈 이런 하방 압력을 만들 만한 어떤 리스크 요인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사실 선진국에서는 현재 접종률이 그래도 50%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실 한국처럼 이제 자체 백신 생산이 어려운 이러한 신흥국들 위주로 지금 이러한 이슈들이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부각을 받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선진국들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주요 국가들이 백신을 많이 지금 접종을 하면서 이제 공급 물량이 조금 남아 돌면 당연히 선진국들로 어느 정도 이 백신 물량이 좀 풀어지겠죠. 풀어지면 그때는 뭐 이러한 좀 확진자 수의 어떤 급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뭐 일시적으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좀 만들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뭐 시장을 크게 하락시키는 하방으로 좀 끌고 가는 이러한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우리 오늘은 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했죠. 그죠? 좀 하락 마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뭐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 지금 거래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좀 매수세에 있었고, 이렇게 개인만 좀 매수세에 있었고, 외국인이랑 기관은 좀 팔자에 있는 이러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이제 외국인이랑 개인의 수급이 좀 양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좀 코스닥의 하락은 어느 정도 방어는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오늘 하락 마감은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확진자 수는 일단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제롬 파월의 가장 중요한 미국의 어떤 이런 방향성이 사실은 아직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은 좀 우리가 감안을 하고 감내를 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1선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권 전고점 구간, 그죠? 3316포인트 이 구간이랑 3222포인트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러한 박스권 장세를 좀 만들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흔드는 이러한 변동성이 있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만들다가 이제 뭐 앞으로 제롬 파월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방향성에 대해서 멘트들이 정확하게 좀 나오고 앞으로 조금 더 기간이 남았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좀 윗도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라는 이러한 멘트가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유동성 자금 때문에 시장이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그래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기 테이퍼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멘트가 나왔을 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이런 선호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이 되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자금이 좀 쏠리겠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어쨌든 하려면 금리를 인상해서 시장에 풀린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 한국 시장에도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 뭐 당연히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더 우리 한국보다 선진국이고 더 안전한 이러한 나라에서 금리까지 더 준다, 조금 더 높게 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 당연히 외국인 자금들이나 어떤 기관 자금들이 이탈을 하겠죠. 그죠? 이러한 투자 자금들의 어떤 이탈이 또 한국 증시에 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멘트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에 어떤 포지션에 좀 방향을 취해야 되는지가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은 그러한 정확한 어떤 이러한 이슈들이나 방향성들이 좀 잡히기 전까지는 일단 이 박스권 구간 여기 말씀드렸던 한 3220포인트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상단 구간으로는 3316포인트 이 구간에서는 요 박스권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계속 변동성 구간 만들면서 좀 시장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1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전고점 라인을 박스권 상단 구간으로 잡고 한 1027포인트 이렇게 1027포인트 정도를 박스권의 하단 구간으로 보고 상단 구간은 1050포인트 이 구간 안에서 그래도 코스닥 지수가 왔다 갔다 변동성을 좀 만들면서 앞으로 있을 어떤 방향성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시장에서는 어쨌든 변동성 시장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뭐 급등주들 그 다음에 좀 테마가 강력한 이러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수급도 많이 쏠리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는 좀 뇌동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좀 적극적인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이나 좀 내가 손절하는 라인 그 다음에 목표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잡아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빠르게 변동하는 시장에서 좀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대응하기도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보유하신 포트폴리오 잘 가지고 계시다가 시장이 뭐 만약에 밀려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좀 통해서 평당 가격을 좀 낮추고 비중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본인의 어떤 포트를 조금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로 삼으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